Long time no see요. 오래간만이지요. 우리 같이 찢고 먹고.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ASMR의 스페이스입니다. Hi Planet. 오늘은 제가 저번에 썼던 소설을 지금 단편 소설을 끝맺음을 맺었는데 아직 초안이라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많지만 다 쓰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로 약속했어서 바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뭐 읽는 데는 별로 안 걸릴 것 같지만 요 베개는 ASMR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의 귀를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은 강산.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나에게 학교라는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생각하기도 힘들 만큼 슬펐던 그날의 기억과 함께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내가 일하는 카페는 쌀쌀한 품에 안겨있는 듯한 따뜻한 분위기를 풍긴다. 사장님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를 꿈꿔왔던 게 그 이유이다. 나는 손으로 나의 뺨을 가볍게 톡톡 치며 오늘도 잘해보자 같은 격려를 나 자신에게 보낸다. 카페를 오픈하기 1시간 전이지만 이렇게 일찍 카페로 오는 것은 카페가 우리 집보다 따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픈 시작 전에 일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기계 점검부터 시작하여 혹여나 있을 쓰레기 정리, 바닥에 남은 바닥에 무언가가 흘러져 있지 않은지 찾아보았다. 그러고도 남는 10분이란 시간은 나에겐 특별한 시간이다. 따뜻한 녹차 라떼를 만들어 머그컵에 조심스럽게 붓는다. 그 자리에서 향을 한번 들이킨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창가 자리로 가서 앉는다. 카페에서 바깥쪽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 나는 매일 그 자리에서 카페 바깥쪽을 구경하곤 한다. 바로 앞에 자리 잡은 커다란 나무 한 그루,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서는 참새들, 그리고 항상 나의 눈에 마지막으로 비추는 것은 친구와 함께 가방을 메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밝게 웃는 학생들이다. 오늘도 저기서 만나는구나. 매일 아침 정확히 8시 10분. 긴 생머리에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조금 더 큰 키를 가진 아이가 자신의 친구와 만나는 시간이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나와 친구를 기다린다. 마침 그녀의 친구도 도착했다. 친구는 그녀와는 다르게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단발이다. 그들은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는다. 그러곤 곧 학교로 걸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그녀들을 보며 딱히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나의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니까. 하지만 그녀를 보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느낀다. 처음 느끼는
기분, 감각,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손끝에 남는 약간의 떨림이 생긴다. 신경은 모두 그녀를 향해 뻗어가고 눈동자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본다. 질투인가? 맞벌이 부모의 한 명뿐인 자식이었던 나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두루두루 지냈기에 나에게 질투란 감정은 없는 줄 알았다. 손에 들고 있던 녹차 한 모금을 마시면서 현실을 부정해본다. 그리고 이내 인정해버린다. 내가 저 아이를 부러워하는구나 하고 왠지 모를 갑갑한 마음과 함께 카페의 10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정신없는 나의 하루가 진짜 시작되었다는 것이 느껴졌다. 본격적으로 카페 알바가 시작되고 손님들이 들이닥친다. 자식을 학교에 보낸 뒤 카페에 나와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아주머니, 헬스장을 열기 전 음료 한 잔을 주문하는 헬스 트레이너, 집에서는 글이 잘 안 써진다는 이유로 카페에 노트북을 들고 와 소설을 쓰는 사람까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카페를 찾는다. 누군가는 일을 시작하기 전 들리는 곳, 누군가에는 일을 끝내러 쉬러 오는 곳, 그리고 나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장소. 그렇게 한바탕 아침 손님들이 지나가고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내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시간은 총 6시간. 12시쯤 빠르게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다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급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님들은 보지 못하는 카페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서 할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낸다. 투박한 도시락이지만 그 안쪽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지으신 밥, 그 밥 위에 올라가 있는 울퉁불퉁한 계란 프라이, 할머니의 자그마한 손으로 묻히신 나물들까지 남들에겐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한없이 완벽한 최고의 도시락이었다. 밥 한 수저를 떠서 입안 가득히 넣는다. 아침부터 일어난 나의 몸은 그저 밥알 하나에도 기뻐서 춤을 춘다. 그렇게 밥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선아, 밥 다 먹었니? 목소리가 크고 다급해 보였다. 점심시간이 부족한 건 아시지만 알바가 나 혼자인 카페에서 점심타임 때 몰려오는 주문들을 사장님 혼자서 감당하시긴 힘들었을 것이다. 다 먹었어요. 나의 커다란 외침과 함께 다시 일은 시작되었다. 점심시간인 만큼 손님들은 더욱 많았고 나에게 들어오는 주문의 양도 자연스럽게 많아졌다. 손님들의 주문을 하나하나 받고 자리에 앉아서 각자 시킨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카페 일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카페에 오는 이유도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 그들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달랐지만 모두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당장 지금만 봐도 어머니와 함께 자신의 초코우유를 기다리는 어려 보이는 꼬마는 입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아침부터 소설을 쓰고 있는 저 남자의 모습도 글이 잘 써지는지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한 명씩 천천히 살펴본다. 그런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여자아이다. 그 여자아이였다. 매일 아침 8시 10분에 친구와 함께 학교를 가는 그 여자아이.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고. 맞아. 그녀는 친구와 테이블 위에 카페라떼와 카라멜 마키아토 한 잔씩 올려놓고 서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자 잠시 동안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저 여자아이들은
들어가고 친한 친구도 사귀고 함께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못하겠지. 나는 앞으로 평범한 삶은 얻지 못할 거야. 오우 쉣.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다. 한심하게 부모님이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모르는 번호라고 전화를 끊지만 않았어도 마지막 모습은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눈물이 차올랐다.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눈을 감고 고개는 위로 치켜들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걱정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옆에는 마키아토를 다 먹고 컵에서 얼음을 빼먹고 있는 여자아이도 보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괜찮은 척 말했다. 아,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게 말하는 나에게도 느껴졌다. 괜찮다는 말에도 그녀는 아직도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마치 거대한 바닷속 같은 그녀의 눈동자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러자 나의 뺨에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눈물이었다. 눈물은 빠르게 흘러내렸고 이내 차갑게 식어버렸다. 괜찮은 거 맞아요. 자신은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그녀는 미리 준비한 것처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나에게 사용하라는 듯이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받아들고는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 부드러운 손수건은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감사합니다. 자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던 눈으로 최대한의 웃음을 지어내면서 그녀의 걱정을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 나의 마음에 보답하듯 그녀는 머그컵을 나에게 반납하고는 카페의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손수건이 있었고 나는 밖으로 걸어나가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카페 밖으로 천천히 걸어가던 그녀는 몸을 내 쪽으로 휙 돌리고는 이 모양으로 말했다. 손수건 잘 가지고 있어. 그녀가 한 글자씩 말할 때마다 시간은 느려지는 것 같았다. 환한 햇빛이 그녀의 뒤에서 쏟아지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상쾌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난 느꼈다. 내가 느낀 감정은 질투가 아니었음을.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그것은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가 카페 밖으로 나간 뒤에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이어지는 문을 쳐다보았다. 카페 바닥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지만 나의 눈에는 그녀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뒤로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가 어떻게 손님을 맞이했고 어떤 음료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게 카페의 시간은 마치 일요일 저녁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8시 10분 내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 학교 근처 카페 앞에서 만나는 시간이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발걸음을 옮긴다. 쌀쌀한 날씨에 카페 앞은 따뜻한 분위기가 살아서 좋다. 바로 앞에 있는 커다란 벚꽃나무는 아직 완전한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외치는 듯이
자신의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나뭇가지 사이사이 앉아있는 참새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렇게 참새를 쳐다보다 시선을 카페 쪽으로 돌리면 한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매일 8시 10분 자신의 머그컵에 담겨있는 정체 모를 차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의 모습. 친구가 오기 전에는 나도 그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한다. 그러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남자는 나를 못 본 척 고개를 휙 돌린다. 설아야. 저 멀리서 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달려오는 나의 친구 백하루. 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이곳에 나오는 이유다. 밝고 귀여운 하루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곤 한다. 응, 하루야, 가자. 곧 우리는 학교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서로 어제 봤던 드라마나 웹툰 혹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며 느긋하게 걸어간다.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서는 그 카페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었다. 야야, 그 이야기 들었어?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카페 알바 얘기. 당연히 들었지. 무슨 일이라도 난 듯 반 친구들은 그 남자 이야기에 빠져서 종이 치는지도 모를 만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익숙한 종소리가 들리고 시작된 수업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마다 나를 바라보던 그 남자에 대한 얘기가 곳곳에서 들렸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종이 쳤기 때문에 나의 호기심은 수업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동시에 커졌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이야깃거리는 무료한 일상의 환기를 불어넣어주는 것과 같았기에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고1 새학기 수업 시간에 글씨를 깨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하얀 색깔 노트 속에 나의 상상력이 써지기 시작한다. 사실 양다리를 하고 있다던가 알바처럼 보이지만 사장이었다던가 다시 보면 정말 멍청해 보이는 글들을 적고 있었다. 그렇게 휙 지나가 버린 1교시는 10분이라는 쉬는 시간을 만들고 사라진다. 나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그 남자 얘기를 하던 여자애들 근처로 다가갔다.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 그 남자가 우리랑 동갑이고 원래 이 학교 학생이래. 그 남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말하는 여자. 그녀야, 말해.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들은 놀랍다는 듯이 한마디씩 한다. 그럼 학교도 안 나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지도.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오고 갔지만 소문이 다 그렇든 믿는 사람 마음이지 않은 느낌으로 퍼지고 있었다. 믿을지 믿지 않을지는 듣는 사람의 마음이었지만 나는 왠지 믿고 싶었다. 멋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남자는 학교도 나오지 않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불량 학생. 하지만 나의 눈에는 멋있어 보였다. 어렸을 적부터 나의 인생에는 평범함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못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들은 나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꾸어 놓으셨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된 공부에 관한 부모님의 집착은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꼭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나를 점점 바닥 속으로 끌고 내려간다. 남들은 다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좋게 나오는데 너는 그게 뭐니? 제발 남들처럼만 하자, 설아야. 같은 말들은 시간이 지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나의 삶의 욕구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나는 어떠한 일탈도 반항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이게 맞는 거겠지. 남들도 다 나랑 같을 거야. 같은 생각으로 그러한 나에게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탈출한 그 남자는 마치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졌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이 전교 1등을 동경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서 실물로 가수를 영접한 소녀처럼 나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보고 싶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를 보고 싶었다. 마침 학교의 사정으로 점심을 먹고 학교가 끝나는 단축 수업을 진행하는 오늘, 나는 점심도 먹지 않고 그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2교시, 3교시가 흘러가고 나는 하루에게 이 사실을 말한 뒤 같이 점심을 먹지 않고 학교를 벗어나 그를 보러 가자고 설득했다. 하루는 나의 계획에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시간이 가지 않는 4교시를 맞이하게 된다. 수업 종이 치고 선생님은 들어오신다. 이번 교시는 수학이다. 여러가지 방정식에 대한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교실 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초침은 흐르지만 나의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시계는 같은 1초라도 그 범위와 크기가 교실에 걸려있는 시계와는 차원이 다른 듯이 느리게 흘러갔다. 칠판에 써져있는 선생님의 하얀 분필가루가 무색하게 나는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멍한 눈동자로 앞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들리는 것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는 옆자리 친구의 연필 소리뿐이었다. 그렇게 수업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시간을 알려주는 시침은 어느새 수업을 끝내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드디어 나도 모르게 새어나온 탄성과 함께 점심시간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의 친구가 있는 반으로 향하고 반대로 우리 반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보였다. 점심시간이지만 1학년 우리는 2학년, 3학년 선배들보다 밥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15분 정도의 자유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하루가 있는 1학년 9반으로 향했다. 그리고 곧 밝은 표정의 하루가 보였다. 하루야. 나는 하루를 큰 목소리로 부르고 하루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써서 문 앞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크게 부르면 어떡해. 그녀는 웃음과 함께 나의 어깨를 치면서 말했다. 미안. 멋쩍게 웃음을 지면서 하루의 말을 받아쳤다. 유난히 길어 보이는 복도를 지나고 신발장으로 가서 신발을 갈아 신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천문 앞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에는 따뜻한 해가 떠 있었다. 그 남자애가 있는 카페는 학교와 별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갔다. 점심시간에 카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인다. 하지만 나의 눈에 가장 먼저 비춘 사람은 그 남자아이다. 그 남자아이는 서빙과 주문 그리고 음료를 만드는 일까지 전부 맡아서 하는 것 같았고 왠지 그런 모습도 멋있게 느껴졌다. 잔뜩 긴장한 상태로 들어간 카페에서 남자아이는 주방 쪽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우리가 주문을 하고 각자의 음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수다를 떨고 있을 때쯤에 그 남자아이는 사장님의 다급한 부름과 함께 주방에서 나왔다. 저기 보인다. 먼저 남자를 발견한 하루가 나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나에게 물었다.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고? 일부러 그 남자아이의 귀까지 들리라는 듯이 하루는 큰 목소리로 질문했다. 아마도 그 남자아이에 대한 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남자아이에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맞아! 라고 태연한 말투로 받아쳤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쯤 그 남자아이가 카운터 쪽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고개를 높게 올리고는 작은 물방울을 아래로 흘려보내고 있었다. 나는 하루의 팔을 툭툭
쳤고 빠르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저기, 괜찮으세요? 처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기에 나는 존댓말을 사용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남자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린 양이 부모와 떨어져 서럽게 울고 있는 것처럼. 그의 모습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괜찮은 거 맞아요.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건넴과 동시에 주머니에서 꺼낸 나의 손수건도 그에게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꽤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말과 다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온 것 같았다. 순간이지만 그런 모습이 귀엽다고 느껴져서 미소가 나올 뻔했다. 하지만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나는 황급히 몸을 돌리고 카페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는 다시 뒤를 돌아 그 남자에게 이 모양으로 말했다. 손수건 잘 가지고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나의 마음을 그 남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다. 너에 대한 동경, 호기심, 호감, 그 모든 것들을 전하고 싶었다. 카페를 나와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루와 헤어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평소엔 차가워 보이던 현관문의 손잡이도 오늘따라 별로 차가워 보이지 않는다. 다녀왔습니다. 나는 간단한 인사를 하고 방문을 열어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를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한설아.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려 식탁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차를 넣고 우려낸 작은 주전자와 찻잔, 그리고 네모난 안경을 쓰고 무표정으로 앉아있는 나의 아버지가 보였다. 할 말이 있으니 듣거라. 마치 무언가를 통보하려는 듯이 명령조로 나에게 말하는 아버지. 보통 이런 말투를 사용했을 때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 중에 좋은 이야기였던 적은 존재하지 않았다. 차갑게 식은 공기와 함께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 유학 가거라. 단 한마디의 말이었지만 나의 얼굴은 금세 무너져 내렸다. 이제 막 그 남자아이를 만나고 온 참이었는데 그에게 품은 마음이 싹이 트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나는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딱히 달라질 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카페에서 나가고 내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저 멍한 상태로 일을 하다가 집으로 걸어갔던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아직도 나의 눈앞에 있는 손수건이 그 여자의 것이라는 게 믿겨지진 않지만 나는 피곤한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잠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어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일어나 씻고 밥 먹고 옷을 갈아입고 집 밖으로 나간다. 여기서부터는 목소리를 좀 내면서 할게요. 따뜻한 바람을 내뿜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면 어김없이 그녀가 나의 눈앞에 나타날 거라고 믿었기에 오늘은 조금 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듯했다. 아니나 다를까 가벼운 정리를 하고 한 잔의 녹차 라떼와 함께 창밖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녀는 나의 눈앞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항상 메고 오는 그녀의 검정색 가방에는 핑크색 곰돌이도 달려 있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그녀의 친구는 항상 그녀보다 늦게 도착하고 나도 손수건을 돌려줘야 하니까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먹던 녹차 라떼를 책상에 올려놓은 뒤 카페의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멀리서 서 있는 그녀는 고개를 휙 돌리더니 내가 서 있는 카페 정문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 나의 눈동자를 맞추고는 천천히 그녀에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나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했지만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운 눈동자뿐이었다. 몇십 분처럼 느껴졌던 10초 동안 나는 그녀와의 눈맞춤을 처음으로 이뤄냈다. 그녀의 앞에 도착하고 나는 그 손수건 돌려주려고 라는 형식적인 말을 했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서둘러 나의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나를 맞이하는 건 텅텅 빈 주머니일 뿐이었다. 나는 당황하며 손수건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어제 나는 그녀의 손수건을 책상에 올려놓고는 금세 잠들어 버렸다. 나는 그녀의 손수건을 집에 놓고 나온 것이다.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벼운 웃음을 지은 뒤 나에게 말했다. 그럼 이따 저녁에 이 앞 공원에서 볼까요? 자연스러운 만남 신청에 나는 살짝 멍을 때렸지만 이내 금세 그녀에게 말했다. 네.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그녀의 친구가 보였고 그녀는 나에게 손을 흔들며 입모양으로 안녕이라고 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얼굴은 금세 빨개졌다. 나도 모르던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듯 했다.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서 카페 안으로 도망치듯이 들어갔고 그녀는 친구와 함께 얘기하며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소리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카페 알바가 일상이 된 나에게 시간은 여유로울 정도로 흘러갔지만 오늘은 그녀와의 약속이라는 기다림의 대상 하나만으로 마감 시간은 가까이 다가가면 날아가 버리는 참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시간이 왜 안 가지? 긴 함성과 함께 한마디에 뒤에 있던 사장님은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는 사랑이네, 사랑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아니라는 듯이 부정했지만 나조차도 그녀를 좋아한다는 내 마음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1분 1초가 길게 느껴졌던 카페 알바 시간이 지나가고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그녀가 말한 저녁이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초저녁인 6시부터 그녀의 손수건을 가지고 공원의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10분 정도 기다렸을까? 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을 그녀의 몸통 쪽에 대고는 작게 흔들었고 나도 나의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에게 먼저 인사를 했고 네, 그녀도 나의 인사를 받아주었다. 나는 이번엔 확실히 챙긴 손수건을 주머니 쪽에서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손수건을 받아 가방 안쪽으로 집어넣더니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벤치에 앉았다. 그러고는 나에게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라던가 학교를 안 다니면 좋은 점이나 나쁜 점도 있어요? 같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귀 속에 가장 깊게 박힌 질문은 그것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물음 한마디에 그 문제는 해결되었다. 저는 강산이라고 해요. 내가 먼저 나의 이름을 말하자 그녀도 맞장구 치듯이 저는 한설아라고 해요 라고 답했다.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말도 놓기 시작하였다. 학교는 가지 않지만 원래 같은 나이였기에 우리는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다. 평소에 느끼는 감정들이나 상황들,
자신의 과거에서 재밌었던 일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보다 더욱 편안한 느낌이었다.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과 그렇게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 나는 가슴에 두근거림을 참으면서 말했고 가끔 설아의 눈동자와 나의 눈동자가 마주쳤을 때는 부끄럽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리고는 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는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게 초안인데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서 이야기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하니까. 나는 우리 집이 싫어.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해. 그래서 너의 자유로워 보이는 모습이 부러워. 설아는 그렇게 말했다. 내가 자유로워 보인다니. 만약 이 모습이 자유라고 해도 그 자유는 나의 부모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설아의 표정은 지금까지와 달리 한없이 어두워서 어쩔 수 없이 설아의 말에 공감해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너 항상 카페 창문으로 나 보고 있었지. 아까처럼 나와서 말 걸었으면 더 빨리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설아는 자신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고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부모 같은 거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설아에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뱉었다. 설아의 가정사와는 정반대인 나의 부모님, 나를 위해 일하시다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머릿속은 하얘지고 설아에게 나의 한을 풀어냈다. 너가 뭘 알아? 너가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아? 적어도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너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나는 어느새 앉아있던 벤치에서 일어나 있었고 그녀에게 억울한 눈빛과 함께 나의 마음을 쏟아냈다. 그녀는 갑자기 자신에게 화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하는 듯한 얼굴과 함께 입가에 미소가 사라졌다. 왜 그래 사나? 내가 뭐 잘못했어? 그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차마 그녀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지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면 평소 환한 미소와 함께 빛나던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나의 말로 인해 상처받은 그녀의 얼굴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안해, 나갈게. 나는 그렇게 몸을 돌린 뒤 작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그렇게 공원 벤치에서 멀어지는 동안 나의 등 뒤에서는 조용한 눈물 소리만이 들렸다. 내가 그녀와 싸운 후 2주가 지났다. 솔직히 말하면 싸운 거라고 보기도 힘들고 그냥 나의 감정을 그녀에게 풀어냈을 뿐인 사건이었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나의 트라우마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듯 죄책감과 합리화의 연속이 나의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고 찾아왔다.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카페 알바를 쉴 수도 없었다.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그녀에게 동경의 마음을 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의 감정을 품었다. 창문 밖의 그녀와의 거리는 멀었지만 서로의 눈에 비친 모습은 한없이 가까웠다. 서로가 동경하는 부분과 아픈 부분이 달랐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입장이 아닌 그녀의 입장도 보이기 시작했다. 코끝을 스치는 진한 커피의 향과 함께
순간의 아픈 고통이 가려졌던 그녀의 소중함이 생각났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때 나 옆에서 주문하던 감정이 없어 보이는 차가운 얼굴에 네모난 안경을 쓴 아저씨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한설아, 공항에는 도착했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그의 질문에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네, 이제 곧 출발해요 라고 답하고 있었다. 어딘가 전해 보이는 그녀의 목소리지만 눈앞의 아저씨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럼 끊거라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연결이 끊긴 핸드폰을 내려놓고는 나에게 주문을 하려는 듯 다가왔다. 나는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 아저씨의 손을 잡았다. 생각해보면 단순한 여행을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이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 나는 그녀가 멀리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설아 어딨어요? 어딨냐고요?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악을 쓰면서 아저씨에게 소리 질렀다. 아저씨는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몇 초 정도 생각하더니 내가 누군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 아이는 유학을 가기로 했단다. 지금쯤 인천공항일 테니 너가 가봤자 이미 출발하고 없을 거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카페 정문으로 달렸다. 그리고는 도로 한가운데로 달려가 택시를 붙잡았다. 너 미쳤어? 뭐하는 짓이야?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나에게 소리쳤지만 뒤를 돌아 바라본 나의 얼굴을 보고는 아저씨는 일단 목적지를 물었다. 인천공항으로 가주세요. 제발 빨리요. 애원하는 나의 목소리에 택시를 운전하는 아저씨는 출발했다. 다른 택시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차 안의 거울에 비친 나의 얼굴에는 수없이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눈물이 다 떨어질 때쯤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일주일 동안 카페에서 일하고 받은 돈을 택시비로 내고는 나는 그녀를 찾으러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무슨 비행기를 타는지 어디로 유학을 가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달리면서 그녀의 뒷모습을 찾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그 공항에서 나왔다. 하늘을 쳐다보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고 나의 옆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택시를 운전해 주었던 아저씨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에게 세상을 잃어버린 표정을 하고 있다며 괜찮냐고 물어보았다. 비행기가 날아간 자리의 구름은 모세의 기적처럼 뚫려 있었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 구름의 끝을 바라보았다. 3년 후 아직도 나는 이 카페에 있다.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정직원이 됐다는 점. 귀여운 후배도 한 명 생기고 나의 분주했던 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하면 그때의 나는 어딘가 이상했다고 생각한다. 바보 같고 충동적이었으며 상처를 치료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다. 지금도 나의 하루가 그때와 달라진 건 없지만 더 이상 상처로 인해 아프지는 않았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로 향한다. 좌우로 핀 분홍색의 벚꽃과 함께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온다. 그렇게 카페에 도착해서 나의 머그컵에 녹차 라떼 한 잔을 타고 그때보다 조금 더 높아진 시선으로 창밖을 보고 있다. 휙! 바람과 함께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꽃잎이 날아올랐고 나의 시선에 들어온 긴 머리의 여자가
카페 정문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카페라떼 하나요. 아직 굉장히 부족하고 수정할 부분도 많은 제 첫 번째 단편 소설이지만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내용이 바뀔 것을 조금 말해드리자면, 너무 갑작스럽게 그 공원에서 만나고, 공원에서 얘기하고, 공원에서 친해지고, 공원에서 싸우고, 공원에서 헤어져요. 이런 공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서로 주말에 2주 정도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데이트를 하다가 마지막 공원에서 터지는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똑같을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다음 소설은 스토커에 관한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주신 플래닛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